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잘 10분 동안 쉬었나요? 네, 선생님도 10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풀어야겠는데요. 1번 문제를 보니까 인물을 찍는 문제인가 봐요. 네, 우리가 아는 원효 대사, 그쵸? 청나라로 가다가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다가 깨우침을 이제 받고 그냥 돌아오는 원효 대사도 보이고요. 김대건도 보이고 조광조, 최재우가 보이네요. 근데 우리 오늘 배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가는 경주의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서학, 그렇죠?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 천주교죠.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것 동학을 창시하였어요. 누군가요? 예, 정답은 바로 오늘 배운 최재우가 되겠습니다. 원효는 우리 친구들이 그 원효 대사 우리 최재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요. 이제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학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최재우예요. 그러나 이제 최재우는 1864년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린다는, 그냥 어지럽힌다는 죄로 체포되어서 안타깝게도 처형이 되고 만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는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불교를 믿건 교회를 다니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원효대사는 신라시대의 불교를, 그쵸? 불교를 일반 백성에게 널리 퍼뜨렸죠. 뭘로? 나무아미타불 해서요. 그쵸? 요것만 외치면 다 어디 이제 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한 바로 그 원효 대사가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를 이제 이끌어냈던 사람이죠. 김대건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천주교 신부가 된 사람. 그래서 옷이 좀 다르죠. 여기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좀 거쳐놓고, 그렇죠? 우리나라 옷인데, 예. 그 신부님들 옷에 보면은 무슨 가운에 뭐 여기 뭐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렇게 뭐 목에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천주교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최초의 우리나라 천주교 신부가 된 사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손으로 쓰면서 한 번 더 머리를 익힐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광조는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중종 때 뛰어난 인재를 뭐 이렇게 즉 추천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거를 주장하는 등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러한 인물이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최재우가 되겠고요. 2번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일단 보니까 창시자는 창시자. 동학,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이제 동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학의 창시자가 가네요. 가는 누구? 최재우. 예, 맞아요. 사상. 동학의 사상은 바로 또 사람이 하늘이다 라고 했던 평등 사상을 요구했던 인내천 사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나도 맞고요. 그리고 경전은 동경대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죠. 이것처럼 뭐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라는 뭐 그런 걸 읽고, 여기서는 이제 동경대전이라는 것을 읽어요. 예, 경전은 동경대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청의 난, 묘청의 난은요,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묘청이라는 스님이 이제 풍수주의 사상을 이 땅은 다 했습니다. 전하.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기운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다른 곳 서경,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묘청이 되겠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 김부식이라는, 우리 김부식 알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묘청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동학이랑 옳지 않은 것은 4번 묘청의 난이 되겠네요. 이제 우리 3번을 봐야겠네요.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창시자 제재우 누굴까요? 주요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그렇죠? 그래서 동학에 대한 거고, 포교가사제, 그러니까는 이 동학을 믿으라고 써놓았던 그러한 글이 담겨 있는 그 책이에요. 그 포교가사집은 뭐가 있을까요? 농사직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세종대왕 때, 그렇죠? 세종대왕 때 이제 지은 농사법, 우리나라에 맞는 농사법에 관한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죠. 여기다가 세종이라고 적어줄까요? 그럼 용담유사? 네, 맞아요. 용담유사. 이제 동학에 대한 역사 탐구 내용인데,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죠. 그래서 가에 알맞은 책은 바로, 아이고, 그쵸? 알맞은 책은 동학인들을 포교를 위해서 지은 가사집인 바로 용담유사예요. 용담유사 내용은 이제 서양 세력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서학이 들어오잖아요. 천주교가 들어옴에 대해서 이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학 대신 동학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그런 정신적 자세로서 동학을 일으키는 내용이 바로 이제 동학을 왜 일으켰는지, 뭐 그러한 것들, 동학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써여 있는 게 바로 용담유사, 그러니까 포교 가사집이죠. 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까요? 목민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조시대, 그쵸? 정조시대 정약용이 이제 목민간, 그때 이제 지방의 관리를 목민간이라고 했는데, 목민간이 가져야 할 자세들을 적어 놓은 게 바로 목민심서가 됐고요. 천주시리는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천주교 교리책이에요. 그래서 얘도 적어 드릴게요. 마테오 리치. 다시 적어줄까요? 여기 태자가 이렇게. 마테오 리치. 네. 자,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가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요즘에는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는 비싼 이자를 받아야 간단 말이야. 뭘까요? 그렇죠. 환곡을 얘기하는 거죠. 환곡. 이제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조금의 이자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러한 제도가 환곡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억지로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빌려주고는 비싼 이자를 받아가죠. 네, 환곡의 이런 폐해가 아주 심했어요.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더욱 심해졌어. 우리처럼 굶주리는 백성을 돕기 위한 제도였는데 오히려 괴롭히는 거. 그쵸? 정답은 그래서 환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좀 모를 만한 게 납속? 납속은 국가에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이제 따로따로 개인에게 돈이나 곡식을 이제 받는 대신에 그 대가로 신분을 상승하게 해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 제도예요. 이제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재정을 좀 살리려고 돈이나 뭐 그런 곡식을 대신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좀 관리를 주는 그런 특혜. 예, 그게 바로 이제 납속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전법은 이제 조선 초기에 우리 토지 제도이죠. 그리고 우리 호패법은 이제 이 후에 이제 흥성대원군이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흥성대원군이 아니라 우리 누구죠? 그 태종, 그쵸? 태종 이방원.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성들이 신분증명서와 같은 호패를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이제 이 호패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처럼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뭘까요? 이 무슨 커다란 그림에 보니까 무슨 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이 탑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부정,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관리 이름인가 봐요. 백낙신의 부정 부패를 항거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일어난 농민봉기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그냥 왕에게 가서 말하면 되지, 그냥 말하면 되지, 왜 봉기를 일으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맨날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 왕까지 그게 귀에 들어갈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치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면, 아, 왕이 우리 얘기를 이제 좀 듣겠지, 알아주겠지. 이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 봉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인데요. 이 봉기가 일어난 후 농민들의 저항은 상남 지방으로 확산이 되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 정부는 무엇을 만들어요? 네, 바로 뭐죠? 네,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실천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 삼정이정청에 이 사람 또한 부정부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돼서 하니 어떻겠어요? 서로가 부정부패로 돼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타가지문을 주었다. 1번 보기를 한번 볼까요? 타가지문은 이제 가보개혁. 우리 지금 이제 이 단원이 끝나고 이제 다음 단원쯤에서 다음이나 다다음쯤에서 이제 근대화를 배울 거죠. 이제 그때 나오는 바로 이제 가보개혁 이후 설치된 기구로 이제 나라 살림을 이렇게 대신 맡아서 했던 그게 바로 타가지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가보개혁 이후에 설치된 기구로 호조를 대신해 나라 살림을 맡았다. 원래 호조가 나라 살림을 하는 그러한 기구이거든요. 근데 이제 타가지문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지금 말고 후에 또 배우니까 그래도 이름을 익혀두자고요. 자,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도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근대화에서 배울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조선의 군대 말고 이제 신식군인이라고 해서 개화가 되면서 이제 신식군인이 생겨요. 그래서 그 바로 신식군인을 별기군이라고 한답니다. 직강소를 운영하였다. 그랬죠? 직강소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설치해서 이제 스스로 고을을 다스리던 그런 자치기구가 바로 직강소가 되겠고요.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마련하였다라고 했죠. 이거는 의회식 중추원 관제는 이제 이것도 후에 배울 이제 독립협회가 우리나라를 이제 일제식민지에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당시쯤에 독립협회가 설치를 주장하여 마련된 것이 바로 의회식 중추원 관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정답은 좀 보기에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래도 그냥 뭐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건 뭐였구나 이건 뭐네 이건 뭐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막 그래도 선생님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정도까지만 듣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 단원에서 또 배울 거니까. 근데 오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라는 거. 자, 6번.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은 홍경래에 따라서 힘들게 싸웠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그래도 앞으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그쵸? 북쪽 저 끝에 경방 지역에. 그쵸? 자, 뭘까요? 1번. 사화가 발생하였다. 사화는 이제 조선 이전에 중기 때 훈구파와 이제 살인파 간에 서로 대립해서 인한 다툼이 바로 이제 사화가 되겠고요. 건문세족이 등장하다. 건문세족은 좀 우리 이제 얘기가 좀 바로 많이 앞으로 가게 되죠. 예, 바로 이제 고려 후기의 일이니까요. 고려 후기의 그 지배층들이 바로 이제 이 건문세족이 되죠.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고려 초기, 그쵸? 고려 전기의 지배층들이 바로 또 이 문벌 귀족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2번, 4번도 모두 아니고 1번도 아니죠. 그래서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홍경래, 그쵸? 홍경래의 난 때 일이었죠. 예, 그래서 바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또 하나의 이유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건이야. 세도 정치를 비난했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대했네. 이거 자주 나오네요. 그쵸? 우리 동학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 평안도 지역 하면 누구? 그렇죠. 홍경래 난이 되겠어요. 네.
우리 보기를 보면은요, 만적은, 그쵸? 만적의 난. 만적은 이제 고려시대, 고려 무신들, 이제 그 싸움하시는 분들, 그 장군들, 고려 무신들이 이제 집권했었던, 이제 그 집권기에서 그 고려 무신 그 중에서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충헌의 노비가 일으킨 봉기가 그 바로 이제 만적의 난이 되겠고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그 최충원에게 당신 지금 만적이 나는 일으킬 것이다 라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얘는 실패가 하긴 하지만 만적의 난은 바로 최충원의 노비가 일으킨 봉기고요. 이자겸의 난. 이자겸은 이제 나는 고려 중기 문벌귀족인, 그쵸? 이자겸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일으킨 바로 자기 사위가 아들인데 예, 사위가 아들인데 왕의 자리를 놓고 일으킨 난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의 망소이의 난은 이제 고려 무신 정권, 아까 전에 이채충원처럼 고려 무신 정권 집권기에서 공주 명학소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제 봉기예요. 예. 그래서 명학소는 이제 수출 만들던 이제 특수 행정구역인데요. 이제 망이와 망소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는 특수 행정구역에 대한 차별을 이제 없애달라고, 예, 없애달라고 이제 봉기를 하였던 것이 바로 이제 망이 망소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을 반대해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연극 대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임술련에 울려 퍼진 농문의 함성 제목이에요. 1862년 등장인물은 유계춘, 백낙신, 아까 우리 백낙신 들어봤죠? 그리고 농민들이에요. 그 못돼 빠진 백낙신, 그쵸? 부정부패 관리였던 백낙신 때문에 일어났던 이 농민 봉기였죠. 농기구와 몽둥이를 든 농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굶주리는 백성을 위한 한국으로 이전우리를 하는 경상우변 백낙신의 횡포로, 그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소. 탄가놀이들은 혼내주기 위해 모두 나섭시다 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와 하고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옳은 것은 그럼 뭘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바로 진주 농민 봉기죠.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 1번도 볼까요? 1번 병자호란, 그죠?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우리 청나라에 이제 그 침입을 받았을 때 언제? 고려, 그쵸? 네, 시대 때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삼전도의 인조가, 이 당시 왕이었던 인조가 삼전도에서 이제 굴욕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네요. 뭘 얘기하면 또 저 키워드를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남한산성. 네. 자, 아간파천. 아간파천은요, 우리 또 후에 배울 내용인데요. 고종 황제가, 이 조선 다음에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 시대가 돼요. 그러면 그 고종 황제가 이제 잠시 러시아로 피난을 갔었던 한 2년 정도, 한 피난을 갔었던 그 사건을 바로 우리는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망이 망소이의 난은, 네, 그 고려의 이제 명종시대 때,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난, 바로 앞에서 우리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해 주었죠. 그래서 그러한 난이 바로 망이 망소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진주 농민 봉기가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요. 몸 건강히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녕 친구들.